게 세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오늘 그래서 아이템 경험하러 오셨잖아요. 뉴스킨 갈바닉이랑 루미스파랑 궁금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별로 저한테는 안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더 유명하고 백화점 명품들도 전 좋아하고 했었거든요. 피부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 비싼 거 쓰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박사과정 3학기 하고 있던 제가 그리고 유학 갔다 오고 다른 일이 있었던 제가 왜 뉴스킨 화장품이 좋으면 아무리 써보고 좋았다고 해도 쓸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면 되는 대상인데 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까 고민하고 있고 이미 뉴스킨 사업을 한 지 벌써 9년 차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세인 씨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이분도 예주 씨도 어쩌면 뉴스킨 제품 쓸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뉴스킨 할까 고민했을까 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했어요. 그죠? 좀 희한했었죠. 제가 그 얘기 잠깐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10분만 저한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쓸까 말까 고민하면 되는 그 대상이 왜 할까 말까의 대상이 되었는지 제가 그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세인 씨, 김세인 씨 맞나요? 네. 네. 세인 씨는 혹시 가깝거나 먼 미래에 내가 이 정도 삶은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1번부터 9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세 가지만 한번 딱 선택해줘 보세요. 재정적 자유, 네. 여유 시간, 네. 유산 남기기. 그러시구나. 저랑 되게 비슷하세요. 저도 그냥 약간의 추가적인 수입보다는 재정적인 자유를 진짜 원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바빴던 엄마 덕분에 풍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긴 했지만 나는 어른이 되면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돈은 많이 벌어도. 그리고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긴 해서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사업, 개인적인 성장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는데 세인 씨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유산이 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재정적인 자유와 여유 시간과 유산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도구가 있을까요? 지금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고 계세요. 네. 그 직장 생활이 충분한 도구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할 때는 내가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뭘 더 해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충분한 준비가 안 될 거라는 걸.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린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이표인데요. 1부터 20까지 20살 때까지는 대부분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사는 시기예요. 정신적으로도 의존해서 살고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살던 그 시기. 그런데 요즘은 30이 다 되도록 계속 의존하고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세인 씨는 언제부터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셨어요? 저도 20살 때부터 그래요? 빨리 자립하셨구나. 학교 대단하시네. 다니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제가 자립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또 제가 덜 자립했더라고요. 맞아요.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2이요. 동안이시다 진짜. 네. 32. 그러면 지금 하시는 그 직장 생활을 몇 살까지 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는 건 60살까지인데 저는 네. 50, 하고 싶은 거. 50.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50까지 50까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해야 돼요. 60, 70, 80이 되도록 돈이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일은 70까지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과연 소비자들이 70세 영업사원을 원할까?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은퇴할 수 있다면 일 안 하고 싶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그 노래도 있는데 그죠? 네.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나이 먹도록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세인 씨는 50세 때 은퇴를 하고 싶군요.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죠? 네.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죠, 사실은. 네.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또 하나의 질문. 그래도 최소 요즘에는 100살까지는 살고 네. 저는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이러고 네. 긍정적인 사람 더 오래 오랜만에. 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한 열의 여덟은 난 짧고 굵게 살다가 80살쯤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90이신데 50대 때 한번 자궁암 때문에 항암을 하셔서 근데 쭉 또 잘 사시다가 88에 또 대장암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항암하셨는데 그때 이미 간까지 전이되셨고 3기였거든요. 근데 화순전대병원에서 살려주셨어요. 수술 예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또 노래교실 다니시고 노인회관 다니시면서 너무 정정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돈과 의술이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는 시대가 정말 왔구나. 근데 저희 할머니는 말씀으로는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오래 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이 넷이거든요. 딸들이 넷인데 맨날 수요일마다 모여서 엄마랑 같이 밥 먹지, 맨날 엄마랑 재밌게 놀지, 그리고 손주들도 또 손주를 낳고 해가지고 꼬물꼬물 너무 귀엽지, 주변에 노인회관 나가면 친구들 너무 재밌지, 노래 부르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은 죽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발견해낸 건 그 80살에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제 친구한테도 야, 그러면 너 사랑하는 남편, 친구들, 자식들, 돈도 있고 갑자기 내일 여행 가고 싶으면 당장 떠날 수 있는 건강과 돈도 있다면 그래도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 그럼 더 살고 싶지. 그러면 그 주변의 컨디션, 상황만 맞추면 우리는 진짜 오래 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한 142세까지 살 거래요. 그럼 우리는 한 120세까지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이기 때문에. 50세 때 경제적인 은퇴 이후에 앞으로의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거예요. 환갑 이후에 환갑을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그 시기. 그러면 이 시기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또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회생활 시작하셔서 은퇴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을 살다가 한 10년, 15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시대. 근데 저희들은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했는데 은퇴는 빨라지고 여생은 길어져서 요때에 내가 요때에 나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파이프라인 노아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한 번도 안 들어보다가 유튜브에서 전 처음 봤어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책보단 유튜브에서 듣기가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검색을 하면 일본어 버전,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이렇게 쭉 다 구연 동화처럼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어보면 제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어느 마을에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근데 이 마을에는 우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동네에서 우물을 길러다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촌장이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우물을 길러다 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게 하고 고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와 B는 열심히 우물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물을 길러 나르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한 해, 두 해가 가고 재밌네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통도 고장이 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생기고 부모를 부양해야 될 때쯤 되니까 A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매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까지 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신선한 물이 콸콸콸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우물을 길러 나르는 시간에서 살짝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내가 파이프라인을 좀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걸 융통성 있게 한번 시간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A가 B에게 제안을 하죠. B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B가 A야, 나는 물통을 10통 길어 나르던 거 15통을 길어 나르기로 했어.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랑 같이 할 수가 없어. A는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쓰면서
우물을 길러 나르는 시간 플러스 알파의 시간에 수도관을 건설을 해서 어느 날 완공이 되었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손쉽게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촌장은 B에게 우물을 사 먹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A에게만 더 값싼 돈을 주고 손쉽게 신선한 물을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얘기의 끝에 제가 3가지의 질문이 든 거죠. 이 촌장이 비합리적인 소비를 했나? 지금? 어떤 거 같으세요? 아니죠. 그러면 2번째 질문. 그럼 A는 얍삽하게 돈을 벌었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3번째 질문. 그럼 C는 게으른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죠. 제가 가장 슬펐던 질문은 3번째. 게으르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이 되어버린 B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 마지막에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직업의 99%가 이런 물통 사업입니다. 물통을 나르듯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일인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장은 99%의 대가를 받지만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시스템적 사업을 구축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스템적 사업은 어떤 일이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장은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왜냐면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은 돈을 벌지 않았어요. 그죠? 당장은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지속적인 대가, 그리고 수도관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더 넓게 펴져나갈수록 지속적인 수입으로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일은 그만두어도 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일의 특징을 바로 권리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혹시 권리소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권리소득이 뭔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준비를 서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권리소득은 뭔데?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건물 같은 건물주가 권리소득 받는 거예요. 이 건물주는 원래 광주 시내에서 심포우리만두 하셨던 분이거든요. 심포우리만두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돈을 벌었고, 심포우리만두 어때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데죠.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 돈이었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좀 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돈을 벌고 나서 다음에는 뭘로 돈을 버셨냐면 그 시내 뒷골목에서 피자 한 조각씩 파는 거. 네, 그걸로 또 돈을 버셨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다음에 자영업에서 현금 소득을 번 이후에 이 땅을 사셔서, 그땐 여기가 황무지였잖아요, 상무지구가. 이 땅에 건물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대출 하나도 없이 건물을 세우셨고, 그런데 처음에는 공실이 많았죠. 저도 여기다가 센터 오픈하기 이전에 여기 다 공실이었었어요. 근데 이 건물주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뉴스킨만 잘 돼요, 맨날. 저희 지금 7년째, 8년째 지금 여기 계속 있잖아요, 센터가. 다른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데들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도 공실은 리스크죠. 그리고 처음에 건물을 지어놨을 때도 월세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건물을 지어놓고 공실이 없으면 이분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권리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권리소득에 대해서 책을 자세히 써놓은 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우리는 어려서 안 들어봤어요. 우리는 이런 세대가 아니. 그러면 혹시 이건 들어보셨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은 들어보셨어요? 네. 그 책은 우리 읽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바로 이 권리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근데 둘 다 베스트셀러인데 그 치즈 시리즈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권리소득 자산에 대한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책의 46페이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46페이지를 보면 이 표가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4등분 되어 있고, 이 세상의 5만 가지의 직업은 이 4가지 중에 분명히 속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이사분면. 당신은 일자리가 있다면 이사분면, 봉급생활자. 당신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 생활 들어서 못해 먹겠어, 때려치고 내가 나를 고용해, 자영업자, S사분면.
여기에 사람들은 95%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95%가 이곳에 머물고 있고, 그러나 돈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른쪽 사면으로 이동하세요. 이쪽은 5%의 사람밖에 없지만 95%의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두껍게 있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계속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딱 3줄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건희처럼, 하워드 슐츠처럼 능력이 있다면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건희가 7년, 8년째 누워있어도 최고의 돈을 버는 사람인 것처럼, 그죠? 혹시 사장, 비즈니스 오너 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연복 셰프 혹시 아세요? 네. 이연복 셰프 음식 먹어보고 싶죠, 우리. 너무. 이연복 셰프가 1년 소득이 12억이래요. 그 중국집이 월 매출 1억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셰프인데 백종원은요 1,600억이에요. 1년 소득이. 12억과 1,600억의 차이는 뭘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이연복은 2달, 3달, 1년 어딘가에서 자기가 거기서 발 빼고 있어 버리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소득. 그렇지만 백종원은 시스템을 굴리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바로 사업가, 자영업자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죠. 시스템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이곳에 돈이 있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해준다면서 첫 번째 만드세요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린 백종원 같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3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세요.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소득에서 여러분이 권리를 창출하세요.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버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놓은 이 책에서 마지막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도 해줬어요. 너무 친절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소비자가 주도하고 있는 유통 사업입니다 이라는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어보셨죠? 네. 사회를 살면서 별로 우린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다단계. 네. 유통이 되는데 단계, 마늘 따자 단계. 네, 단계가 많다. 그래서 다단계. 근데 사실은 과거에부터 우리가 새우깡을 200원짜리를 1,000원에 사 먹는 요게 다단계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소비자가 똑똑해지니까 똑같은 200원짜리인데 소비자가 점점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 그게 바로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단계가 점점 축소되고 있네. 근데 점점 더 똑똑해지는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게 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 단단계죠. 유통은 다단계고 소득은 단단계인 이런 형태에서 유통이 단단계인데 소득이 다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인 거죠. 혹시 세인 씨는 나는 이런 게 싫어. 그래서 난 죽어도 나는 쇼핑몰만 가고 나는 죽어도 올리브영만 가고 구멍가게만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유통을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제가 조금만 뭐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이빨을 3일에 한 번씩만 닦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샴푸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쓴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죠? 칫솔에 치약 짜서 입 닦고 세안하고 샴푸하고 린스쯤은 좀 하시죠? 네, 린스하고 바디 샤워하고 바디 로션 쓰고 나와서 스킨 로션 정도는 쓰시죠? 네. 혹시 선크림도 쓰세요? 메이크업은 조금 하신 것 같네요. 네. 메이크업 제품도 좀 쓰시고. 그럼 나와서 설거지 할 때는 뭐 양잿물로 하세요?
퐁퐁. 세탁세제 쓰시고 그리고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도 쓰고 여자들은 또 1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쓰시고 이게 바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가정에서 우리가 모두 다 쓰는 돈 경기를 타지 않는 돈 그래서 어쨌든 항상 쓰는 돈 어쨌든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nyway 그래서 이 돈의 형태를 anyway money라고 불러요. anyway money.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제품들을 한 달이면 얼마 정도 소비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 달이요? 네. 20만 원? 20만 원? 오, 네. 20만 원 정도면 쓰실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뭐 4인 가정, 5인 가정 한 100만 원 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경기가 안 좋을 때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줄이겠죠? 축소하고 축소해서 한 가정에 10만 원씩만 쓴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혹시 내가 한번 써보니까 제품이 좀 괜찮아. 그리고 내가 쓸 때마다 30% 할인을 해줘. 그리고 내가 써봐서 괜찮아서 누구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쓰는 금액에 6%까지 나한테 캐시백을 해줘. 이런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너무 좋아. 나는 그래도 이거 시원찮으니까 난 여기서만 제품 쓸래.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브랜드 체인지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 정도 컨디션이면? 근데 대신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정말 제품이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제품이 좋다면 내가 쓸 때마다 30% 할인되고 그리고 캐시백도 되고 그리고 저처럼 사업자가 되면 맥시멈 40%까지 캐시백이 되는 거.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제품이 있다면 혹시 2명 정도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난 그래도 죽어도 소개 못하겠다 이럴 이유 있을까요? 아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권하고 싶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써보고 제품이 괜찮고 가격이 이렇고 나한테 이런 혜택도 있다면 한 2명 정도한테는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연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럼 혹시 세인 씨 산수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정도는 하시죠? 산수 안 좋아해도. 2는 4. 그쵸. 2는 4예요. 당연하게. 근데 우리는 2는 4라고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왼쪽에서 노예들의 대장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우리들은 2는 4라고 당연하게 대답을 할 때 아주 재밌는 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 오너나 투자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부자를 경험하고 세습하고 배웠던 사람들은 마케팅의 수학을 이렇게 배워요. 2는 6이라고. 아주 재밌는 산수인데요. 2는 4가 아니라 6이래요. 왜냐하면 전달하고 전달했더니 2명이 2명씩 전달하면 총 6이 되는 게임. 2는 4가 아니라 기존의 2와 4가 더해져서 6이 되는 게임. 재밌죠? 나는 2는 4라고 알았지만 내 자녀들한테는 뭘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6을 알려주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이 4명도 2명씩한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전달하지 않을 이유 없으니까. 그러면 4, 2는 8, 일 줄 알았는데 6과 8이 더해져서 14. 그쵸? 그러면 이 8에 16일 줄 알았는데 더해지면 30.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으로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 30이었다는 현실. 이걸 37에 알았으니 38에 알았으니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작년에 알았거든요 이거. 그러면 혹시 3 곱하기 3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정말 제품이 괜찮다면 한 명 정도한테는 더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한 명씩한테만 더. 3 곱하기 3은 9일 줄 알았는데 12. 9, 3, 27일 줄 알았는데 39. 81일 줄 알았는데 총 120이 되는 게임. 3 곱하기로 내려갔는데 2 곱하기랑 내려간 것과 몇 배의 차이예요? 4배. 90의 차이. 근데 애초에 단 1의 차이였어요. 2와 3은 1의 차이지만 그 결과가 4배, 90의 차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세인씨 저의 모든 팀들과 함께 이런 걸 공유해요. 우리 죽기 전까지 이 좋은 걸 5명한테만 전달하고 죽자. 이게 저희 팀의 그냥 사명이에요. 저희는 죽기 전까지 세인씨는 5명한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네. 죽기 전까지. 그러면 혹시 5명한테 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는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달?
한 달? 오, 역시. 제가 얼마 전에 해군 그 장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10년 걸릴 것 같대요. 5명한테 전달하는데.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10년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5명한테 전달하고 또 5명에게 전달이 될 때 25명일 줄 알았는데 아니죠? 네, 30. 역시 똑똑하세요. 125일 줄 알았는데 155.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625일 줄 알았는데 총 780이 되는 게임. 자, 3과 5 단 2의 차이죠. 2의 차이인데 몇 배가 차이 나요 또?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면 세인 씨가 지금 780명한테 뭘 한 거냐면 어쨌든 내가 평생 쓸 제품이고 쓸 돈인데 브랜드 체인지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총 780명이 매달 10만 원씩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제품의 이동이 일어나면 총 7,800만 원의 제품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7,800만 원의 제품의 이동이 일어나면 40%까지 사업자 커미션은 한 3,200만 원 정도, 다른 거 다 떼고 3,200만 원 정도 매달 버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세인 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780만 원어치 제품 파셨어요 혹시? 일일이 780명 만나가지고 제품 팔았어요? 그럼 뭐 하신 거죠 세인 씨는? 지금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5명한테 전달한 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본인이 먼저 아이템을 검증해보고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5명한테는 절대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아까 한 달 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도 한 달 만에 하실 수 있는 거네요. 한 달 걸렸고 2달 걸렸고 3달 걸렸고 4달 걸려서 이 정도의 내 자산이 구축되면 어때요? 4달 만에. 근데 혹시 내가 해보니까 좀 능력이 부족했던 거야. 한 달 만에 걸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년 뒤에 매달 3,200만 원씩 세인 씨가 벌 수 있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또 해보니까 좀 능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4년 걸릴 줄 알았는데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걸려서 이거 절반 정도만 내가 자산을 구축했어요. 14년 뒤에 세인 씨 몇 살이에요? 14년 46. 46살이에요. 46살부터 매달 1,500만 원 정도씩 매달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46살 때부터 내가 해외를 나가도 1,500만 원,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도 1,500만 원, 그냥 월세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쪽 사업면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 사업면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돈은 그렇게 버는 거지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LG 아세요? 네. LG가 럭키 금성이었던 거 아세요? 알아요. 럭키는 뭐 만들었던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럭키는 모르겠고 금성 그 골드스타 네, 골드스타. TV. 럭키 저 때는 광고도 했어요. 럭키 페리오 치약 이러면서 광고했었는데 혹시 사장님 아세요? 네, 그죠? 럭키 페리오 치약. 페리오 치약 팔아가지고 LG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삼성은 혹시 아세요? 삼성은 어떻게 기업이 된 줄 아세요? 제일제당 설탕 팔았어요. 경기 안 좋다고 안 먹진 않죠. 아주 푼돈이지만 재구매가 얼마나 위대한 효과가 있는 건지를 이 기업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귀 막고 눈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자기들만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쪽의 유통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인 씨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3가지만 사는 게 아니라 9가지 다 살아요. 이 9가지를 이 사람들은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세인 씨한테도 한번 같이 배워보자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저의 그런 제안을 혹시 받아주신다면 제가 아까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공식을 이 책으로 배웠거든요. 이 책은 뉴스킨에서 배우는 책이 아니라 뉴스킨에서 낸 책이 아니라 그냥 경제 서적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저랑 그냥 책 미팅, 스터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반 정도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그런 예주 씨랑 한번 시간 맞춰가지고 저랑 공부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네. 한번 배워보실래요? 네. 네.